어릴 적 저는 네로라는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그때는 검은 고양이 네로라는 노래가 유행이라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거의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비에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미 고양이가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고양이가 바로 네로였습니다. 어머니는 네로를 보자 그건 이미 다 죽은 고양이라며 그냥 풀숲에 갖다 버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몰래 네로를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 이불 위에 눕혀놓고 우유를 조금씩 입에 넣어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작은 몸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네로는 거짓말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네로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네로가 먼저 달려왔고 자주 제 무릎 위에 올라와 그르렁 그르렁거리며 작은 발로 꾹꾹 허벅지를 눌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네로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정말 형편없는 집사였습니다. 고양이 사료도 몰라서 사람 밥에 물을 말고 멸치를 몇 개 얹어주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네로가 밤마다 괴롭게 울어도 저는 그저 시끄럽다고 하며 나무랐습니다. 네로가 무릎 위에서 골골송을 하거나 꾹꾹 눌러도 귀찮아서 들어다가 다른 데 놓기도 하였습니다. 네로와 함께한 5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네로가 제 옆에 와서 가만히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릎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르렁거리지도 않고 꾹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멸치를 줘봤지만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무릎 위에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제 머리 위에 그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제 신발 위에 작은 쥐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네로가 지하실로 좀 못 들어가게 해. 쥐 잡아서 내 신발에 장난쳐놨어.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동의 의미를. 그날 저는 늦잠을 자서 쥐를 잡아놓은 네로를 못 보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로가 지하실 한 구석에 죽어있지 뭐니. 저는 울면서 네로를 묻어주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 문득 네로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신발 위에 네로가 쥐를 올려놨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져 고양이의 그런 행동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가 집사에게 쥐를 가져오는 이유는 가장 신뢰하는 존재에게 자신이 잡은 가장 가치 있는 사냥감을 선물하는 행동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에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네로는 아팠던 것이고 이미 기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서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잠들자 마지막 힘을 다해 지하실로 내려가 쥐를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존재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저의 신발 위에다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한동안 눈물이 나왔고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 네로야. 그 시절 내가 너에 대해 너무도 몰랐구나. 고양이별에서는 부디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게. 보고 싶구나. 그리고 그날로 돌아가서 너를 꼭 안아주고 싶다.